각 채널별로 지금 특징주를 봤는데 오늘은 유독 좀 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오늘 혈장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녹십자가 어느 정도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좋았던 SK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여전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IPO가 오늘이죠. 다시 시작이 됨에 따라서 상장이 된 명신산업 그 정도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타 코로나19 수혜주라든지 또 섹터별로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특징주에 가득 담겨 있는 네네. 모습들인데 그렇다면 오늘 좀 장을 달군 특징주들도 하나하나 한 3가지 정도 오늘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에서 꼽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예. 지금 주가 흐름이 매우 좋은데 저는 단순하게 SK 하이닉스의 내년 주가라든지 즉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나 현재 외국인 수급이 좋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 이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이번 주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의 움직임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뚜렷한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올라가는 종목의 수가 떨어지는 종목의 수보다 현저하게 적고 철저하게 대형주 위주로만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이번 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1년에 4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두고 외국인은 분명히 변동성 확대 전략을 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변동성 확대 전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현재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옵션이죠. 지난주 대략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는 콜이 되든 풋이 되든 어느 방향으로 강하게 들어와야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건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은 콜이든 풋이든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랭글 매도나 스트레들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영의 심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추세의 흐름은 결코 역전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보이는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선물 쪽에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을 구성하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면 선물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시장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는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이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시작되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빠르면 수요일쯤에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지금까지 보였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단기 조정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단기 조정이 끝이 난 다음에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중소형주가 지금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 있죠. 이 친구들이 아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나는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가지고는 가십시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봤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면 가급적이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12월 7일인 오늘 12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 가격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상승하는 그 수익률, 상승률은 크지 않을 만큼 지금 정도 가격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전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 곡선을 계속 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꽤 있었는데 오늘 네. 짚어주신 내용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일에 있은 이 만기 옵션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변동성 확대보다는 좀 줄일 수 있는 네.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 조정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단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의 관점에 따라서 좀 말씀해 주신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 바로 또 확인을 해보죠. 네,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지금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약이나 헬스케어가 말 그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마불사.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그런데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개발 승인이 될 것인가? 당연히 될 겁니다. 언제? 이번 달 안에 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서정진 회장이 될 거고요. 서정진 회장이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신은 올해까지만 이 경영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다르게 표현을 하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가지고 갈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배 구조가 1차적으로 지난 10월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홀딩스 그룹이 나왔어요. 그때는 참 의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지배 구조의 중심에 서는가? 서정진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공급 원가 수준으로 판매를 하겠다.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얻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판매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에서의 판매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개선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모든 것을 알고 사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이 1차적으로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은 이 세 가지 기업 중에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상승률 또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상승률이 헬스케어나 제약보다는 분명 미미합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지금 거의 2배가 올랐고요. 제약,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인 제약도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간이 매우 높다,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아마 시즌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이렇게 나온 다음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 조정이 나왔었죠. 네, 지난해 3월까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약간 횡보하는 국면이 나왔는데 이 7월부터 주가 한번 보시면 이 주가가 2배가 올랐잖아요. 이때 오른 게 실적이었습니다. 헬스케어가 창출해낼 수 있는 실적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쉽게 예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는 적어도 2배 이상은 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대략 15만 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과 지금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 고려한다면 저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급적이면 내년까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30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셀트리온 아마 헬스케어가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로 어느 정도 탄력이 꺾이는 시점에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것. 그 점 명심하시면서 수익 나고 있을 건데 대다수가 그 수익을 충분히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접 지금 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차트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네, 것 네.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좀 분할 매수 전략도 유효할까요? 네. 어떨까요? 유효하죠.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난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쉽게 들어가기 힘들었다. 그런 맞아요. 이야기였는데 그 불과 며칠 사이에 지금 한 20-30%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결코 단기간에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면. 그러면 리스크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담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를 안는 것에 따른 보상, 그게 곧 수익입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이라도 조금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또 만나보죠. 어떤 특징주인가요? 네, 오늘 상장이 된 명신산업인데요. 예.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청약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올해 IPO 시장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1번 타자였던 SK 바이오팜이었죠. 그리고 네.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마지막이 명신산업 같은데 사실 명신산업은 앞에 세 가지 기업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브랜드 가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SK, 카카오, 빅히트라고 하는 이 이름 있는 기업에 비해서는 없다라고 하는 점. 하지만 미래 가치가 매우 밝은 전기차가 되든 자율주행이 되든 그 가치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져요. 무엇보다 기업의 입장에서 IPO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원활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 조달이 매우 잘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앞으로는 운영을 잘해야겠죠. 아마도 자금 운영만 잘한다면 저는 명신산업이 지금 보인 16,900원
이 가격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에 기록했고 예. 지금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내일 아마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가가 조금 밀리더라도 공모가 위에 여전히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명신산업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하고 들고 있을 만하다라는 그런 분석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오늘 뭐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룹주, 명신산업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특징주 중에서는 이 장에서 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면 한 번쯤은 좀 눈여겨 보셨던 특징주가 아닐까 싶어요. 좀 네,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